자, 네 번째 시간인 이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미컨덕터 이제 소자는 디바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이제 장치란 뜻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뭐 장치 또는 반도체 소자 이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는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시간에 이제 이 뭐죠, 이제 이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뭐 이 밴드를 형성해서 이제 반도체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제 띠 이론을 봤었는데, 밴드 이론, 뭐 밴드 이런 걸 봤었는데,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면은 이 반도체도 뭐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코발란트 본딩이라고 해서, 자, 일단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공유 결합은 자 길버트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 자 뭐냐면은 이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마다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화학 결합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고, 대부분의 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 반도체의 이제 원료가 되는 14족 원소 또는 뭐 14족 고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족 고체의 화합물이 뭐 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규칙이 뭐냐? 바로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옥텟 규칙. 뭐냐? 자, 분자들 이 옥텟이 옥타가 뭐냐면 옥트가 뭐냐면 8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분자들이 이루는 각 원자는 각각의 전자가 최각 껍질에 몇 개씩 존재해야 된다. 여기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개겠죠. 8개가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뭐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경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특히 뭐 탄소, 질소, 산소 및 뭐 할로겐 또는 뭐 이러한 금속 등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 예시가 이렇게 있겠죠. 이 물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짝대기로 표현된 게 뭐다? 전자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두 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에틸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네 개를 공유하고, 두 개가 짝대기 한 개가 두 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네 개 이렇게 에틸렌의 경우에는 뭐 얘는 세틸렌, 아스틸렌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뭐 루이스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좀 보시면 됩니다. 화학 시간에 잘 배우니까. 자,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자 여기 보시면은 스트릭 뭐 요런 인트 뭐 이렇게 요런 용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세미컨덕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뭐냐? 어, 인트리 뭐 어떻게지? 하여튼 뭐 일단 요거는 뭐다?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진성 반도체. 자, 그래서 이제 불순물이나 격자 결함, 뭐 레티스 디펙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얘는 결함이라고 합니다. 결함. 이 없는 완전한 결정의 반도체라고 얘기해서,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용어 통일이 아직 안 돼가지고 많습니다. 여기서 뭐 진성 반도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고유 반도체, 고유 반도체 또는 뭐 순수 반도체 뭐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순수 반도체. 아직 용어 통일이 안 되는데 뭐 보통 고유 반도체를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대학교 서적 뭐 이런 데서는 얘를 많이 쓰더라고요. 진성 반도체. 그래서 뭐 두 개 정도 봐주시고, 얘도 뭐 똑같은 의미다. 이 세 개는 거의 다 느낌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뭐 알아두면 좋겠죠, 세 개를. 자, 그 다음에 요 특징이 뭐냐? 제 0K에서의 반도체 공유 결합 한번 볼 건데, 이 0K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열 에너지가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 제외했을 때 이제 반도체가 어떤 결합을 이루느냐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Si 뭐 규소겠죠. 뭐 실리콘 원자, 뭐 실리콘 규소 뭐 쓸 수 있는데,
실리콘 원자 N개로 이루어진 고체는 최각의 4개의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게 된다. 요 내용은 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공유에 참여하는 전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자가 전자 또는 뭐 가전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유의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는 원자가 전자 또는 가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요 용어가 되게 많아서 하여튼 힘들 텐데 그냥 뭐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고 참여한 4인계 이제 그러니까 이 4개의 n개의 원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최각 전자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4인계이기 때문에 총 이제 이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는 4인계의 전자가 되겠죠. 4인계의 전자들은 가전자대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 뭐 상태를 이루게 되며 전도대는 모두 비어 있는 상태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점점점 원자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고체 이제 3옹스트롱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잠깐 볼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쓸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위에 쓰는 게 낫겠죠. A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쓰면 얘는 얼마냐면은 10의 -10승 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옹스트롱 될 건데 이제 뭐 고체 사이즈만큼 이제 원자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뭐다 이 원자가대 또는 뭐 가전자대를 꽉 채우고 전자들이 4인계 전자들을 꽉 채우게 되고 이 전도대는 뭐 전자를 채우지 않게 되는 그런 이런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케에서의 반도체 공유 결합에서 전자가 하나 둘셋넷 여기는 하나씩 열어보면 되겠죠. 셋넷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원에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전체 전자는 뭐다 이제 이 가전자들을 꽉 채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안 채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온도가 이제 0K가 아니고 뭐다 이제 0K보다 높은 경우 이제 이때는 뭐다 전자들이 이제 0K보다 크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를 얻게 되냐면은 이 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 열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이 공유 결합에 이제 결합을 깰 수 있을 정도 에너지를 얻으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전도대로 이동한다. 이게 우리는 요 공유 결합 깰 정도 에너지를 보통 이제 밴드갭이라고 하면 되죠. 밴드갭의 에너지를 깰 정도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전도대로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대로 이동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뿅 나올 수 있겠죠. 이제 2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영역에는 원래 전자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중성을 이루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전자 나오게 되면서 이쪽 영역은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양전하가 양전하를 띈 빈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우리가 양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유 결합의 위치에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빠진 영역에 플러스가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전자들이 전도대로 이동하여 더 많은 뭐 양공을 만들어서 이제 가전자대 여기 이제 플러스 영역에 가전자대는 양공이 형성되고 이쪽에는 뭐 전도전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한 전도 전자만큼 이제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는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0K 이상에서는 뭐 전도 전자가 생기고 양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 2차원 구조에서 이제 뭐 공유 결합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뭐 그래서 이제 밴드 구조에서 이제 양공과 뭐 전도 전자가 형성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뭐 고유 반도체 또는 뭐 진성 반도체의 전도성. 그래서 이 전도 전자가 생겨서 이제 그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다시 보면 앞에서 이 전도 전자와 뭐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캐리어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전류를 흐르게 한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캐리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양이 어떻다?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온도에 따라 뭐 전도전자와 양공의 수가 도체에 비해서는 뭐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지 않은 경우, 매우 높지 않은 경우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거의 안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철의 경우와 이제 뭐 그다음에 구리가 있고, 여기는 뭐 실리콘 또는 뭐 규소, 그다음에 얘는 갈륨 비소, 그다음에 게르마늄 있겠죠. 이놈들의 뭐이 전자의 밀도, 전도 전자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요거는 1점 철의 경우에는 17 곱하기 12, 22승 12, 22승 세제곱 뭐 이렇게 단위 세제곱 센치당 뭐 요만큼의 전도 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한 뭐 12, 10승만큼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지금 보시면은 갈륨 비소도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전도 전자의 비가 차이 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이제 한 12, 10승 차이 나니까 매우 뭐다 이제 전도 전자 밀도가 이제 금속류에 비해서 이제 이 반도체 경우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전자 수가 매우 작아서 뭐 전류가 매우 적게 흐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흐르긴 흐르는데 어떻다? 매우 작게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진성 반도체의 종류, 뭐 14족 원소의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뭐 다이아몬드 구조만 우리가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C가 돼 있을 건데, C는 뭐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왜 다이아몬드 구조만 고려하겠다라고 하냐면은, 이게 뭐다? 공유결합 이제 어 이제 4개 이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의 경우, 이제 탄소의 대표 주자는 뭐 흑연도 있겠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 구조만 따지기 때문에 얘만 고려하겠다라는 거, 얘는 고려하지 않고 얘만 고려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우리가 동소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소체 이 중에서 뭐 다이아몬드만 고려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특징은 뭐다?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겠고, 뛰어난 뭐 열전도율이 있으면서 뭐 다이아몬드니까 압력에 대해서 이제 잘 견디고 뭐 열전도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압을 걸어도 손상이 없고, 왜냐하면 밴드갭이 크기 때문에 고전압을 걸어도 손상이 없고, 큰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한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그래핀이나 튜브 형태의 반도체로 이제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뭐 다이아몬드 구조는 아니고 이제 탄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얘는 그래핀 대충 아시죠? 튜브 형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I는 뭐냐면은, SI니까 실리콘이라고 보시겠죠. 실리콘. 자, 현재 이제 반도체 이제 기판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원료로 쓰이고 있는 실리콘인데, 자, 태양전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가 뭐다? 실리콘이며, 조작하기가 쉬운 편이며 저렴 목적이나 실리콘 웨이퍼의 보호막을 보호하는 산화막. 그래서 지금 뭐냐면 SI 이제 실리콘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가 이제 특수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실리콘 기판 위에 뭐가 생기냐면 산화막이 생기게 됩니다. SiO2 산화막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 보호하는 이제 외부의 이제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산화막이 쉽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엄청 많이 존재하겠죠. 이제 몰에도 많이 존재하는 이제 것이 이제 규소니까. 그래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이제 SI 특징이 독성이 없고, 게르마늄보다는 높은 순도를 뽑아낼 수 있으면서 이제 교정 구조도 우수하고 고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니까 뭡니까? 게르마늄이 되겠죠. 게르마늄. 자,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초기에 이제 반도체 재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밴드갭이 매우 작아서 이제 조금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 밴드갭이 매우 작아서 이제 실리콘보다 더 작죠. 반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도전자가 매우 과하게 나와서 뭐 반도체의 기능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쓰이고 있었는데, 지금도 어느 영역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안 쓰이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제 뭐 잘 안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N 뭐 얘는 뭐 주석이라고, 주석. 자, 보토의 압력하에서 두 개 동소체, 이것도 아까 이 탄소랑 똑같은 거겠죠. 이제 뭐 흑연으로도 쓸 수 있고 반도체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동소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색 주석과 백색 주석이 존재하며, 회색 주석은 금속성들이 전혀 없으며 반도체로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썼습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자. 이제 두 번째 반도체 이제 소자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인성 반도체. 이제 외인성이니까 뭐 바깥에서 뭘 넣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진성 반도체, 뭐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인 반도체가 뭐다? 외인성 반도체라고 하면, 이 반도체는 뭐 얘가 고유 반도체인데 이제 뭘 넣었으니까 안 고유하겠죠. 그래서 비고유 반도체 또는 뭐 불순물 반도체, 뭐 이런 걸로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외인성 반도체, 뭐 비고유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름이 되게 많고 통일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세 개 다 봐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도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핑이라고 써보고요. 도핑은 뭐냐? 이 불순물을 넣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도핑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전도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반도체에 뭘 넣는 과정, 불순물 원자들을 첨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핑의 종류에 따라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쪽 이제 진성 반도체의 종류는 요렇게 이제 되겠고, 요 C, 뭐 Si, 게르마늄, 뭐 주석 이렇게 있겠고, 이 도핑 재료에 따라서 P형, 그다음에 N형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N형은 뭐 P형은 뭐 13족 원소가 되겠고, 이제 P형은 뭐 15족 원소가 되겠죠. 이제 13족 원소의 종류에는 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P형, 이제 13족 원소에 속하는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도핑 재료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이거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15족 원소가 되면서 이제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도핑 재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얘는 이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냐면은 4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원소가 있으면은 이 최각의 전자가 4개가 있으면은, 얘는 이거보다 이제 한 족이 더 나갔으니까 최각에 몇 개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5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겠고, 얘는 몇 개가 있다? 한 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각의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SI는 뭐 최각의 전자 4개가 있고, 하지만 여기 한 족이 빠져 있으니까 13족의 원소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한 개 빠져 있는, 최각의 전자가 한 개 빠져 있겠죠. 여기 한 개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인의 경우에는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더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최각의 전자가 하나가 더 있다, 5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SI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SI 이렇게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뭐 이제 이 뭡니까? 붕소 전자가 한 개, 이제 공유 결합에서 이제 3개밖에 없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요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결합하고 있지 않는 요런 원소를 넣은 게 뭐다? P형 반도체가 되겠고, N형 반도체는 뭐냐면은 이 전자가 여기 한 개 더 있죠. 다 참여를 하고 공유 결합에 다 참여를 했고,
이 공유 결합이 참여하고 전자가 한 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전자가 한 개 남아 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N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자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뭐 전자를 빌려온다거나 뭐 이것저것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양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음, 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전자를 얻어서 양공을 잘 만들기 때문에 P형 반도체, 포지티브한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경우에는 네거티브한 세미컨덕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제 뭐 붕소와 알루미늄 등 13족 원소를 이 실리콘에 첨가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불순물은 정상적 결합이 되는 전자 한 개가 이제 전자가 한 개 모자라겠죠. 전자가 한 개 모자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으면, 이 모자라는 전자의 상태는 영케에서 바로 뭐 이 밸런스 밴드 에너지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전자 이제 결합 에너지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서 이쪽에 뭘 만들게 된다? 양공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책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전자가 한 개 모자란다.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공유결합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뭐 전자가 8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다 4개씩 있는데 얘만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한 개가 더 필요하겠죠. 한 개 더 필요해가지고 한 개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 에너지가 어떠냐면 요 에너지만큼을 참 이제 더 요 에너지만큼 이제 전자에 있어야지 이제 요 에너지 이제 전자를 채움으로써 그 공유 결합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 주변에 있는 이 전자를 끌어다가 써가지고 결합력이 약한 준자들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다 끌어다 써가지고 이제 뭐다 이 뭡니까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V 바로 위에 있는 뭐 EA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얻어가지고 열 에너지에서 얻어가지고 요로 쫙 와가지고 요에는 요 상태를 점유하게 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돼가지고 요 영역에 뭐 플러스 이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플러스의 양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반도체가 됐기 때문에 뭐다 P형 반도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비원자는 뭐 풍소원자는 마이너스, 왜냐면은 뭐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이 옆에서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으로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냐면은 이 붕소는 뭐 어떻게 된다? 이 옆에 있는 가전자 때에 뭐 전자를 얻어가지고 전자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불순물 원자를 억셉터라고 이렇게 이게 받게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받게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로 이온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왜 에너지가 여기 되느냐,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 공부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패스. 자, 그 다음 N형 반도체 한번 볼 수가 있는데, N형은 뭡니까 이제 뭐 SB, 안티모니, 그 다음에 인 등의 15족 원소를 뭐 SI 참고 이제 실리콘에 첨가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 5개 전자가 있기 때문에 뭐 4개의 전자만 공유 결합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1개 전자는 이제 나갈 수 있겠죠. 이제 결합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공유 결합 0.05 일렉트론 볼트 요 사이에 0.05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공유 결합을 탈출 이제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대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전도대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있던 전자가 없어져가지고 날아가는 거니까 날아간다라고 뭐하고 했죠. 전도대로 이렇게 이탈한 뭐 전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자가 없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는 뭐 인원자는 뭐 플러스로 이온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 도너라고 주계 또는 뭐 도너 이렇게 뭐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뭐다? N형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특징은 요거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이제 요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전자 또는 뭐 양공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형 반도체 볼게요. 이제 P형 반도체 큰 특징은 뭐다? 양공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면서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양공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은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쪽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플러스 전압 걸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양공이 이렇게 형성된 거 아시겠죠? 미싱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이제 양공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근처에 이제 힘이 약한 전자가 이쪽으로 슉 이탈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탈한 거겠죠.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양공을 꾹 채우게 됩니다. 이 결합 에너지가 이제 요 결합 에너지가 이제 작아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열 에너지 받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양공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쭉 이동하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었던 양공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 전체적인 일렉트론의 흐름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 일렉트론의 흐름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 이리로 슝 이동하면서 이쪽은 또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양공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공 이동 방향은 이 마이너스 쪽으로 양공 그 다음에 전자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보시고 전자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제 양공 이동한다고 전자보다는 양공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공이 전하의 뭐 운반자 이제 차지 캐리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공이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자 이제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특히 뭐 양공이 크게 나오진 않겠죠. 양공이 안 나오고 뭐다 뭐가 나오죠? 이제 그냥 전도전자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잘못됐네. 여기까지 하고 그림을 수정하도록 해요. 그림이 틀린 거겠죠. 그림 수정.